오늘은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셨고 현재는 로킷 헬스케어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신 유석한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유석한 회장님 하면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으로 예, 주변 분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그냥 열혈의 뜨거운 피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습니까?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일단 로켓 헬스케어는 어떤 회사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장기 재생과 노화 방지를 추구하는 그러한 바이오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전 세계 한 45조 원에 해당하는 당뇨발을 좀 치료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뇨 환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네, 전 세계 인구의 한 10%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 어떤 뭐 우리 그 신체 장기들을 진짜 그런 프린터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전혀 뭐 사람 게 아닌데 그걸 뭐 이식 수술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쯤 좀 자유롭게 가능해질까요? 제가 보기엔 단순한 장기들은 한 10년 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장기의 주요한 부분들을 다시 재생하는 일, 그런 것까지는 현재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쥐의 심장 자체를 만들어서 뛰게 하는 거, 이런 건 가능한데 그게 됐다고 해서 사람한테 하는 거는 아직도 뭐 10년 이상의 여러 가지 임상이나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하는 거 보면은 뭐 전임상, 뭐 임상, 1상, 2상, 3상 해가지고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료 기기들도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되나요? 당연히 거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상업화되는데 한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국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너무나 잘 대응을 한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뭐 그 한국의 그 헬스케어 혹은 이 의료 쪽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확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현역에 계시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체감하시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하는 일이 5시에 일어나면 미국 CNN을 보는데 근래처럼 뭐 한국 얘기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CNN에서 한국을 촬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이 되게 한국처럼 왜 많은 테스트를 안 하느냐,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조 설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그 양반들이 자사내에서 썼던 모든 디텍터는 전 세계에서 전부 리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중국 쪽도 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에 디텍터 같은 것들을 뿌려줬는데 전부 리젝트가 됐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의 뭐 유명하신 그런 디텍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좋아졌고, 뭐 일례로 미국 FDA 받는데 보통 뭐 몇 년 걸렸는데 거의 지금 한 2, 3주 만에 받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요번에 뭐 시젠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그 디텍터 그 진단기는 뭐 보통 한 3년 걸리는데 요번에는 그냥 한국에서 쓰던 거 서류 심사로 해서 한 2주 만에 그냥 났습니다. 그 분야만 그런가요? 키트? 진단 키트? 아니면 그 분야만 그렇고요. 자기들도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거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미국 사람의 목숨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베리피케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런 의료 바이오 혹은 뭐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뭔가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만큼의 우리의 어떤 역량, 기본적인 역량 같은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지금부터가 이제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뭐 한 20, 30년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맨파워나 어떤 머티리얼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많이 키워갖고 왔는데 한국의 그거에 대한 인더스트리제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지적 재산권들이 이제 다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곰은 뭐 제주는 곰이 피고 실질적으로 저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저 서유럽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이면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리딩하는 분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 한국의 메디컬 디바이스 산업, 제약 산업들이 뭐 실패도 좀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요즘 그 코로나 그 신약, 백신 이런 네. 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바이오 업체들이 너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게 뭔가 옥석을 잘못 구분하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뭐 현역에 계시니까 네. 정말 어떤 그 바이오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셀 헤테로지니어시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세포는 같지 않고 다 다르다.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새 이제 떠오르는 개념인들인데 여태까지 암세포는 뭐 유방암이다. 네. 그러면 이게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 100개의 세포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맞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뭐 약이나 뭐 이걸 만들면 데려서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암세포도 한 가지가 아니고 10대까지로 돼 있어요. 사람별로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성을 가진 암세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여왕벌처럼 돼 있는 스템셀도 있고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지금 뭐 열심히들 그런 바이오 마커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 셀 헤테로지니어스 모든 셀은 동일하다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복골 복입니다. 제대로 그 당시에 몰랐는데 제대로 된 타겟팅한 애가 제대로 된 놈이면 그게 예를 들면 항암제로서 성공을 하는 거고 아니면 타겟팅을 했는데 걔가 잘못 고른 거죠. 쭉쟁이를 고르면 그건 해서 안 낫는 거죠. 네. 결국은 가장 앞으로의 개념은 여태까지는 뭐 암이다 뭐다 하면 그 사람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의 개념은 뭐 맞춤이 어쩌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DNA가 최종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게 면역 거부 반응이나 엄마 아빠 때문에 이제 유전자도 있지만 앞으로 그래서 바이오에 투자하실 때는 이러한 셀 헤테로지니어스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뭘 개발했다. 그 원천 기술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증명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하는데 거기에 셀 헤테로지니어스티 그런 걸 이제 보는 기술을 싱글 셀 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로 프루브가 된 데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안 된 데는 굉장히 케어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명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 네.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싱글 셀 RNA 테크놀로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의 그 DNA, RNA 기술은 뭐냐면 셀이 100마리 있으면 이걸 다 터트립니다. 네. 그러면 셀 하나에 RNA가 한 2만 개 정도 돼요. 거기다 이제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뭐 당신의 유전자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게 짬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하나 파놓고 거기다 셀을 집어넣어 놓고 셀 하나만 터트려요. 그리고 거기다 태그를 붙이니까 A셀, B셀, C셀, D셀에서 나온 것들이 다 나중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셀 헤테로지니어스티가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회사가 임상을 했다 요새 뭐 실패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 그거 셀 헤테로지니어스티 프루브가 된 게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만 가지고. 네, 근데 골랐는데 그 표적이 쭉제인지 알맹인지를 몰랐던 거지. 그냥 암세포는 다 이게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 골라서 그게 쭉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진 우리 그 한국의 업체들이 네. 아직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로킷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매트리니까 뭐 유전자 기술은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겠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짬뽕으로 돼 있는 유전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각 개인을 치료하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각 개개인별로 자신의 유전자를 뭔가 등록하고 보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셀 수가 30조 개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유전자 하면 한 100개만 골라서 대충 저거 하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 몸이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대충 검사해서 유전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셀 하나하나가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양, 이 속도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IT 기술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IT를 접목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유전자 분석하면 뭐 그것도 엄청난 데이터 양이지만 사람 하나를 다 털어서 각 개인별로 하면 이게 30조 개의 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물어야 되고 그걸 동일한지 안 한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량이 30조 개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상 정말 앞으로 크게 발전할 분야가 네. 어차피 현역에 계시니까 네. 그렇게 좀 그래도 보이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분야라고 우리의 가진 경쟁력이 강한 그런 저는 것이? 우선 저희 쪽 하는 이런 자기 세포로 자기 장기를 고치는 부분, 뭐 그게 면역 치료도 있고 장기 재생 이런 분야는 여태까지 전 세계의 제약 업체들도 인제 스타트하는 거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런 바이올로지와 IT와 AI 이 세 개가 만나서 결국은 찾는 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을 빨리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IT, AI, 헬스케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영역이 앞으로 뜨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 바이오나 이 헬스케어 이런 쪽도 되게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무슨 항암제 아니면 뭐 이런 개발하는 그냥 프로젝트 하나 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제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시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100% 융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 보면 뭐 IT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AI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포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한 사람도 필요하고, 질병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바이오업계나 제약업계의 특징이 뭐냐면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 지식들이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연결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데 서로들 그걸 연결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당뇨를 연구한다, 아니면 비만을 연구한다. 그러면 건강하는 사람은 그쪽만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셀 바이올로지나 호르몬 연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연구하고, 그게 이제 식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연결. 쫙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연결돼 있을 때 하나의 토탈 정말 솔루션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결국은 새로운 장기 재생이라든지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데 저는 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산업 전반이 정말 어렵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바이오나 이런 헬스케어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한국 업체들이 크게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고. 근데 SNS에 글 올리신 걸 보니까 네.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비상경제의 최우승자는 미국과 빌 게이츠가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이게 좀 좀 말이 좀 긴데. 예. 네. 최대한 간단하게. 네, 최대한 간단하게.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결국은 안전재산으로 다 이제 달러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미국이 하다가 이제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래 당선을 위해서 이제 희생양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결국은 중국을 타겟팅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으로 이제 WHO를 며칠 전에 이제 돈 안 주겠다라고 척하고, 그거는 WHO하고 중국이 미국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굉장히 희생양은 저 양반들이다 하고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 돈은 막 풀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제가 뭐 무식하지만 알고 있는 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생산성을 올려서 하든가, 아니면 단기 부채를 해결하든가, 장기 부채를 하든가, 마지막에 이제 돈을 찍어서 하는 건데, 미국은 전형적으로 그동안에 쭉 보면 뭐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뭐 하나 하면 그걸 판을 키웁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위기를 만들면 뭐 보험무역이든 뭐든 해서 와장창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달러를 찾게 돼 있으니까, 미국은 종이를 찍어가서 200조 원의 종이를 찍어서 그걸 전 세계를 위협해서 그것을 200조 원만큼의 부를 창조를 할 거고, 빌 게이츠 선생님은 IT 하다가 이제 심심하셔가지고 이제 바이올로지나 백신을 하셨는데 네. 선한 뜻으로 하셨죠. 저도 뭐 옛날에 그 빌 게이츠 대전에서 뭘 좀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중국이나 뭐 이런 해가지고 어디 백신 하는 디스트리뷰션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뭐 서포트도 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투자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산업이나 바이오로 산업이 커지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그 투자한 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빌 게이츠 선생님은 선한 뜻으로 하셨는데 돈이 저절로 생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중국을 치고 달러를 퍼뜨려서 미국 경제를 부스팅할 거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참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이미 65조 달러 뭐 얘기를 했고, 이 인도 아저씨들도 뭐 에드벌런 띄우고 있고, 아마 이거 저 미국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200조 달러 정도를 아마 트럼프 선생님이 청구서를 낼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 전쟁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법률 자체를, 이러한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산을 홀딩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가장 이게 얘기가 되면 저희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그 일본 환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최초의 그 환자 말고 그게 네.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걸 우리 의학 기술로 밝혀낼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 그다음에 밝혀낼 수는 있는데 그게 뮤테이션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컨선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게 12월 말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거라는데, 실제로 공식적인 건 11월 17일인가 나온 거를 이미 미국은 다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거 하나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CDC나 이런 쪽에서 아마 그걸 다 트래킹 했을 겁니다. 트래킹해서 이것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걸 프루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리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금지. 라고 불리하니까. 네, 금지됐다라고 미국 뉴스에 뜨는 걸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세계 경제를 더 갈등과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상황으로 만드는 그게 사건이 될 것 제가 같다는. 보기엔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